2025년 8월 6일 금일 섹터믹 테마는 여행 및 항공 관련주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죠. 9월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 입국을 시행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행 관련과 함께 항공 관련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소비재 관련주도 역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행 및 항공에 대한 매매 전략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노랑풍선입니다. 연간 실적과 분기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차트로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거래량이 1100만 주가 돌았습니다. 상장 주식수가 1500만 주면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한번 순환매가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회전율이 100%가 됐다는 얘기인 거겠죠. 자,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 역시 상승 출발, 갭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갭상승은 8,000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서 9,5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갭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조정을 받을 경우는 7,25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상승을 한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해 드렸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참 좋은 여행을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은 8,200원 수준이었는데 이 8,200원 수준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8,700원 전후가 저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 저항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락하는 추세는 일단은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조정을 더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7,900원은 이탈하면 안 되고요. 물론 8,2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상한가 마무리가 제일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내일 갭상승을 하게 되면 10,000원 전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0,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9,4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투어 보기 전에 참 좋은 여행도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역시 실적이 없네요. 모두투어 실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까지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고요. 4분기 실적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 3분기까지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조정 가능성도 있으나 그 다음 흐름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14,000 부근이 저항이 되게 되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주가는 17,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17,000원에서 17,500원이네요. 17,500원. 다만 지금은 13,900원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12,500원에서는 무조건 좀 반등이 나와야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디까지? 1,600원, 700원 이 부분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2,500원은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드캡 투어도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확인을 좀 해보시죠. 2분기 실적은 11일에서 12일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연간 실적은 나와 있지 않은 모습이고, 주가가 이때 갭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항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거는 12,800원을 지지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건데, 이 12,800원을 지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200원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2,2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전의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었던 11,1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투어의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연간 실적으로는 작년 대비 좋지는 않네요. 그리고 분기로 보게 되면 2분기 좋고 4분기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추가적인 상승은 59,000원에서 6만원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을 한 후에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윗꼬리를 달게 되면 분봉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올라갈 때 거래가 동반이 되었는지, 하락을 할 때 거래가 동반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올라갈 때 거래가 동반된 게 보이시죠? 하락할 때도 떨어졌네요.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 횡보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 더 확인을 해 보게 되면 53,600원에서 53,9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전에 저점 부근이었던 47,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MCNC죠. 죄송합니다.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닥을 다졌고요.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곳이 1370원? 그쵸? 이 1370원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야지 1505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134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하면 하락 추세 지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비행기 표를 뽑는 곳이죠. 예전에 인터파크 이런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주가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거래량이 일단은 많지 않다라는 건 단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연간 실적 없고요. 주가는 최근에 상승을 하다가 이전에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은 거죠. 긍정적이진 않은데 이게 뭐 분기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분기로 해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더 동반이 됐어야 되는데, 만약에 동반이 안 되면 이건 리스크라는 거죠. 떨어질 때 거래량이 훨씬 많이 동반이 되었네요. 이러면 리스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지선 하나만 체크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 15,1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뭐 추가적인 상승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1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저점을 다시 한번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저점은 14,350원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중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냥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이 최근에 카지노 관련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여전히 적자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박스권 상단에서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상승 여력은 22,000원까지 보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저항을 돌파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면 15,5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여행 관련주에 대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항공 관련주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관련주 역시 종목이 9개 정도 있죠. 첫 번째 종목은요, 대한항공을 확인을 해 볼게요. 실적 먼저 체크를 좀 해 보게 되면,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네요. 늘어나고,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수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얘기가 나온 게 프리미엄석을 도입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에 따른 수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변수가 하나가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변수가 존재를 할 거냐?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상승을 하고 이전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깨지게 되면 역회된 숄더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24,500원에서 24,800원대까지는 저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26,200원 부근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23,000원을 이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웨이 홀딩스는 그냥 넘어갈게요. 650원짜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AK 홀딩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 거래가 만주밖에 안 되네요. 거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적은 일단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11,400원입니다. 뭐 순간적으로 이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탈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탈을 했다가도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면 상관이 없는데, 올라왔다가 종가가 11,400원을 딛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하락 전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3,200원, 3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11,400원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아시아나항공은 화물기 사업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지가 나왔고요. 이 지지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11,1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1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11,1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9,100원에서 9,200원이 손절가로 잡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주항공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여기였고요. 상승을 하고 있으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게 7,400원입니다. 7,400원대까지는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 보면은 올해 실적은 좋지는 않네요. 내년에 턴어라운드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기상으로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이 있으니까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 한번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8,400원 부근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웨이 항공 실적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량은 꽤 되죠. 거래량 꽤 되고요. 오늘 뭐 여행주 모두 거래량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그 전에 실적 먼저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은 좋네요. 연간 실적 내년에 좋고요.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800원이죠. 1,810원이 저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2,000원 돌파를 해야지만 2,2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82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1,650원 부근대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진칼 최근에 갭상승했던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13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3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 16만 원대까지 상승하겠죠. 지주사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일단은 10만 4천 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깨지면 안 될 곳이 11만 6천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만 6천 원 이탈하지 않으면 13만 원까지 가고요. 13만 원 돌파 시 16만 원 전후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에어 저점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 올라가게 되면 9,700원이 목표가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박스권 매매하시면 되겠네요. 3분기 실적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에어 부산 역시 박스권으로 그냥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진에어와 에어 부산의 경우는 박스권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의 저점은 2,000원, 박스권의 고점은 2,250원이니 이 박스권 매매만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행항공 관련주가 그렇게 큰 이슈는 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하는 종목들만 중심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박스권 매매가 굉장히 여행주는 항공주는 많은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 상단 확인을 해보시고 그에 대한 매매만 진행을 하시는 걸로 언급을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